매장마다 커피 맛이 다른 이유 첫 번째 생두. 생두, 즉 나라마다 토양이 다 다르고요. 어떠한 때로라는 환경의 요소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피의 맛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달라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쌀을 구매했을 때 여기 쌀, 저기 쌀이 다른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두 본연에서도 맛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가공 과정, 가공 공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일단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 바로 떼양볕의 커피라는 체리가 익으면 포도송이처럼 생겼는데 체리처럼 빨간색으로 익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대로 말릴 것인지 아니면 뭐 세척을 물로 씻고 난 다음에 말릴 것인지 어떻게 말리는 거에 따라서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커피의 맛들이 좀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토양에 있는 향들을 머금을 수도 있고 단맛이 좀 도드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공 과정이 사실 두 번째로 차이가 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더 내추럴 커피, 뭐 워시드 커피 그 두 가지가 사실상은 상반되는 개념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외에도 더 많아요. 가공 과정에 따라서도 일단은 맛들이 달라질 수 있다. 생두 본연의 나라의 특징과 이런 그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가공 방식에 따라서 맛의 편차가 다를 수 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봤을 때 에티오피아 계열의 뭐 수많은 지역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뭐 에티오피아 예가치포도 있을 거고요. 에티오피아 뭐 시다모 지역도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내추럴 커피는 사실 그냥 떼어볕에 말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더 펄펄한 그 가육에 단맛들이 점점 생두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좀 단맛들과 풍부한 향과 꽃향, 플로럴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반면에 워시드, 즉 물로 한번 세척한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좀 더 깔끔해요. 대신에 내추럴 커피처럼 그렇게 향미가 더 또렷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깔끔하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로스팅. 자,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배전도를 높인다면은 좀 더 볶는다면은 사실 우리가 태우면은 되게 쓴 것 같잖아요. 쓴맛이 더 지배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앞쪽으로 로스팅 포인트를 잡으면은 쓴맛은 줄고 대신에 신맛이 되게 도드라져요. 향미가 좀 더 도드라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좀 단맛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찾아오고요. 즉 신맛과 향은 로스팅에 배전된 초반부에 그리고 좀 내려가고 중간부에 단맛들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배전도가 쓴맛 높으면 쓴맛이 더 지배적이다. 그래서 로스팅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물론 이 로스팅 과정에서는 뭐 투입 온도와 화력과 뭐 댐퍼의 조절과 어떠한 그 외적인 뭐 휴지 기간을 갖는다든지 어떤 구간을 좀 더 살려주는지 뭐 1팝과 2팝 사이에서 어떤 변화들을 줄지 너무나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로스터들의 프로파일 설계에 있어서 맛들의 편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로스팅된 원두를 블렌딩 어떻게 섞느냐. 우리가 일반 카페에 갔을 때 사실 두 가지 이상의 커피를 섞어요. 그걸 블렌딩이라고 해요.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뭐 네 가지 이렇게 섞는데 뭐 많이 섞는다고 결코 좋지 않아요. 왜냐? 더 중요한 건 사실 비율이에요. 제가 로스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최소 20% 이상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원두가 특징이 도드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섞는다고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단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뭐 6가지, 7가지 이렇게 섞는데도 봤는데 그러면은 특별한 어떤 나라의 장점들이 살아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블렌딩 하느냐에 따라서 맛의 편차가 정말 극도로 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추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비율을 퍼센티지 중요도를 나누자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첫 번째 100점 만점, 100% 만점에 생두가 한 20%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물론 지역과 등급과 가공 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나겠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면 뭐 수분율, 생산 연도, 뭐 뉴크롭인지 뭐 올드크롭인지 패스트크롭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쨌든 한 20% 정도 중요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로스팅에 25% 정도의 중요도가 있다.
배전도,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뭐 휴식 기간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력과 어떤 댐퍼의 조절에 따라서도 충분히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볶음 원두를 어떤 비율로 어떤 나라 거를 섞을지에 따라서 한 25%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추출에 가장 큰 점수를 줬어요. 30%. 저는 추출이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추출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추출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커피도 추출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뭐 과소 추출이 된다든지 뭐 과다 추출이 된다든지 그 외에 어떤 뭐 채널 현상이 뭐 발생한다든지 도넛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올바르지 않은 추출에 있어서는 풍미와 향을 죽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떫은 맛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너무 쓴맛이 지배적일 수도, 아니면 너무 극도의 신맛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추출은 추출 시간에 따른 변화, 즉 그거와 같게 추출 시간과 함께 추출의 양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 이거는 농도와 뭐 산도와 당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잔의 크기, 즉 물과 커피의 이제 뭐 비율이 되겠죠. 즉 농도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잔이 뭐 더 크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마일드하고 연한 커피가 되겠죠. 그리고 6번째, 그 다음으로는 온도와 추출의 수압. 사실 온도와 이런 수압의 문제는 사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뭐 소개를 드린다면은 기기에 따라서도 뭐 추출의 온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추출의 수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압에 따라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을 때 어떠한 맛들의 변화가 일어날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단맛과 짠맛은 고온일 때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즉 우리가 뭐 해장국을 먹으러 음식점을 갔을 때 되게 뜨겁잖아요. 그럴 때 이걸 먹어봤을 때 이게 짠지 뭐 신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걸 좀 비유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는 바리스타의 기술이라고 봐요. 크레마를 최대한 살려서 아메리카노를 추출하고 제공을 해준다라는 방법과 고객과의 서비스, 질적인 부분, 소통인 부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바리스타의 가장 큰 업무는 신속하게 즉석에서 추출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즉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너무 많겠지만 뭐 인테리어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도 느껴지는 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더 말씀드리면은 커피 전문점인데 뭐 전통 차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우려, 막 한약재 같이 우려. 그러면 커피 맛이 안 느껴지고 향이 이미 뭐 그런 한약재 향이 느껴진다든지, 또는 뭐 네일아트 또는 뭐 플라워와 같이 일을 해, 이 카페를. 그럼 들어가자마자 꽃향이 막 나요. 꽃향은 뭐 되게 좋을 수 있겠지만 뭐 네일아트 또는 뭐 다른 것들, 그런 뭐 약품 냄새, 이런 것들이 나면 사실 커피에서는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와 문화의 공간이 마지막으로 또 고객들이 커피를 먹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이 대본을 만들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프리미엄 매장이, 리저브 매장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 리저브 매장마다 똑같은 머신 기기가 아니라 다른 머신 들어간대요. 2가지의 기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110년 전통의 최상급 에스프레소 머신인 블랙이글. 특징은 무게 기반 추출로 분쇄된 원두를 균일하게 다듬는다고 하고요. 물 온도를 보정해 주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특이한 모양을 지닌 클로버 머신. 커피가 지닌 그 풍미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추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대요. 진공 압착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을 붓고 기기를 내려 압력을 주는 그 프렌치 프레스와 같은 원리에서 좀 더 진화한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원두 본연의 강렬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이 기계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러나 대중들이 느끼기에 하이엔드급 머신과 고급형 머신의 맛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단 바리스타의 능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보이죠. 숙련된 바리스타는 하이엔드급 머신과 고급형 머신을 추출했을 때 그 맛의 편차가 크지 않아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좀 더 뭐 온도에 신경을 쓴다든지 어떠한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거를 하이엔드급 머신이 좀 더 표현력이 좋겠죠.
저는 참고로 지금 보급형 머신을 써요. 물론 하이엔드급 머신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보급형 머신도 되게 만족해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정밀하고 싶은데 그 표현을 이제는 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만족하게 쓰고 있고요. 교육용으로 충분히 쓰고 있어요. 좀 더 나아가면 제가 추출하고 싶은 이 에스프레소 영역을 표현하기에 조금 더 실험하기에 조금 부족하다,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대중을 상대하기에는 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매장마다 커피 맛이 다른 이유, 같은 매장에서 커피 맛이 다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 추후에 제가 다룰 건데요, 이번 5편에 다룰 내용은 매장마다, 다른 매장마다 커피 맛이 다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생두, 두 번째는 가공 방법, 세 번째는 로스팅, 네 번째는 블렌딩, 다섯 번째는 추출, 여섯 번째는 뭐 잔의 크기, 즉 농도적인 부분,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온도와 추출 수압, 그리고 바리스타의 기술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